일단 데일리 캐스트 본 것 좀 다 해주세요. 진짜 이거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아유, 거기 시간 안 돼. 시간 안 돼. 이 스티커를 해야 진짜 좋아. 어딨어? 여기 있네. 저리. 근데 이즈를 왜 쓰는 왜 쓰는 거라고? 이슬 있어. 이게 어떤 바로 봐. 아,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다시 봐. 자, 그럼 근데 씨 바쁜 마음을 전화 쉬는 걸 하나 아니지? 여기 봐. 봐봐. 왜 어디 있어? 아 이거 표시를 안 해놨어. 어딘지 찾기가 어렵네. 이게 어디 있어? 이거 파스트 사스가 어디 있어? 아 여기. 하하하하. 오늘도 여기 막 써야 그러네. 하나 빠져 있었네. 미안. 네, 잘 봤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게 난리가 난 것 같네요. 이 결과를 보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테스트지를 만들 때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난이도요. 페이지에 있는 게 난이도가 좀 더 높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페이지 난이도를 원래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가 해갖고 이제 일부러 두 번째는 이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는 유형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이 전범위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마 제가 유형을 좀 바꿔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전범위 연법 자체를요. 그래서 좀 학교 기출 성향에 맞게 제가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 조정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 지문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지문은 이제 유형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대신에 밑줄을 줄게요. 밑줄을 다음번에 볼 때는. 근데 밑줄을 한 10개 쳐놓을 거야. 그럼 이제 10개 쳐놓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OX로 하는 거죠.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맞으면 왜 맞냐, 틀리면 왜 틀리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요거 우리 책에서 이제 숙제로 해오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테스트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1 테스트에 대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동사 관련, 절 관련, 대명사, 형용사, 부사 요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유형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 5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3번 유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동사 관련, 동사 관련, 동사 관련, 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전치사적 속사 요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유형으로 전부 다 나왔다라는 점 요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읽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뭘 봐라? 동사형을 잘 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이 giving은 그렇게 찾기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 over라는 이제 전치사가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동명사를 써야 된다.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보자면은 우리가 이 receive라는 형태 자체가 뭔가를 이제 받는다. 그러니까 그녀가 일단 해석적으로도 그녀가 뭐 받아진다라는 말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쓰려면 뒤에 목적어가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뒤에 떡하니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수동형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 이 3번은 이제 원문을 살짝 변형을 한 건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는 이제 도우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니네 원래 책에서는. 그런데 뒤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는가? the fact라는 이제 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절이어가 동격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절 안을 살펴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그냥 평범한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는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대시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에 대응하는 뭐 딱히 동사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죠. 즉 이 녀석 뒤에 명사만 딸랑 하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전치사 자리구나 라는 걸 역시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4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는 문법사항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제 미래시를 쓸 수 없다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will make가 아니라 현재 시제 makes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좀 추가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있잖아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자,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뭐 있어요? if, 또요. unless 지금 나와 있죠. unless. 그렇죠? 보통 중딩 때는 여기까지 배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딩이니까 두 단어만 좀 추가할게요. 첫 번째는 once입니다. 일단 뭐. 자, 그 다음에 as long as라는 표현도 있죠. as long as.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한. 됐나요? 고딩에서는 사실 이런 단어들도 꽤 자주 나오니까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됩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와요. 그래서 일단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한 전부 다 조건을 나타낸다. 됐나요? 자, 요 내용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 건데 5번은 아마 밑줄이 쳐져 있었다면 너네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밑줄이 쳐져 있었다면. 근데 이제 밑줄 없이 이거를 찾아서 고치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점수를 매겼고요.
보자면 일단 unless절 건너뛰고 여기 주어 she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ll feel a composite urge 주어 동사 보어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하에 보시면 to give more instead of allowing her to receive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보시면 이 allowing에 대한 이제 의미상 주어를 찾아봐야 될 텐데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 자,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가 지금 앞에 안 나와 있죠. 이 동명사잖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앞에다가 보통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를 써주죠. 근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안 나와 있다는 건 뭐랑 똑같다? 문장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문장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주어 she와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her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herself라는 형태를 써줘야 된다. 됐어요? 만약에 align 앞에 뭔가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다. 다른 녀석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그때 당연히 her가 정답이 되겠고. 됐어요?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사실 밑줄 없이는 조금 맞추기가 어려워요. 아마 밑줄 쳐져 있었으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킬러문항으로 낸 거였고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챕터를 볼게요. 사실 1번 문제는 별거 아닌데 제가 이제 1번 문제를 낸 의도는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기본기를 잘 지키면서 어법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사실 낸 거예요. 문제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의외로 틀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도로 제가 문제를 낸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네가 이 어법 문제를 풀 때 과연 해석을 잘 하면서 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점검해보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현재 완료라는 기본적인 이 시제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문제를 낸 거였습니다. 자, 보자면 여기에서 이 as 1998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로써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렇죠? 그럼 1998년도로서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1998년후로 그가 뭐 콜로라도 산을 이제 등반해 오고 있다. 뭐 대충 이렇게 될 텐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후로라는 의미인 since가 적절하겠죠. 여기에서 혹시 in이라고 답을 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틀리라고 낸 문제거든요. 이렇게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in 1998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얘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in 다음에 연도 나오는 거. 근데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우리 현재 완료는 함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n을 쓰는 건 잘못됐고 문맥적으로나 어법적으로나 since가 적합한 답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주의할 건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요 R 정도? 앞에 mountains 이제 복수형인 선행사 나왔으니까 R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그냥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전치사 접속사 파트에서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해 보려고 문제를 낸 건데, 자, like와 unlike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like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이고 unlike는 보어로 쓰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like는 뒤에 명사가 올 수 있겠죠? 전치사니까. unlike는 보어로만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뒤에 lemon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like가 적절하겠다라는 거죠. 해석상으로 봤을 때도 달이 왜 레몬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되는 게 적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만한 것들을 좀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 each 정도?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나머지는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그 달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단수형인 each 소유격 뒤에 명사 제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created 뒤에 지금 lemon shaped satellite라는 목적어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능동형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달의 자전이라던가 조수간만의 차, 조수작용이라던가 이런 레몬 모양의 새틀라이트를 과거에 만들었다라고 이제 지금 말한다는 거겠죠.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달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과거 시제로 무난하게 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넘어가서 볼게요. 3번에서 여러분이 조금 첫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입니다. became available.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become 동사는 기본적으로 보어를 받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available이라는 형용사 보어가 나왔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요 녀석에 대한 시제는 여기 뒤에 in 1996에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이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 문제될 게 없죠. 자, 이어서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전치사적 속사 문제 또 나왔는데 뒤를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완전한 이 주어 동사 이제 문장 형태가 나왔죠. 절의 형태 나왔으니까 당연히 접속사 although나 though 이런 녀석을 써야겠다. 이거는 제가 꼬아서 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전 문제는 약간 꼬아서 냈잖아요. the fact를 활용해서. 이건 꼬아서 낸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hey blow much of the sun's damaging radiation. 여기서 damage는요,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radiation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do는 강조의 do가 되는 거죠. 정말로 완전히 차단을 한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서 볼게요. 4번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등과정에서 무슨 뭐 every는 단수 취급한다 이런 거 안 나와요. 너무 난이도가 낮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to be told.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관계사, 이 파트가 되겠죠. 보시면 이 to be told라는 거, 이 tell이라는 동사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동태에서 주의해야 하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써줄게요. 이거. 자, 이렇게 쓸게. 자, 수동태라고 안 하고 tell을 주의해야 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tell을 주의해야 하는 동사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방금 나와 있는 tell. 그 다음에 give 있고요. 그 다음에 ask 있고 마지막으로 call.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요 네 마리. 하나만 더 쓸게요. 많이 나오는 거. consider까지. 요 정도. 요 다섯 개는요, tell을 주의해야 하는 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동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삼형식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근데 웬만하면은 삼형식으로 잘 쓰이지 않고요, 4형식 또는 5형식으로 주로 쓰이는 동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 5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tell 같은 경우를 보면은 tell은 우리가 보통 4형식 뭐뭐에게 뭐뭐를 말해주다 또는 5형식 tell 목적어 목적격보 보통 목적격보 자리인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라고 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give는 뭐 가장 대표적인 4형식 동사죠. giv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ask 같은 경우도 ask는 3, 4, 5형식이 다 가능한 동사죠. 뭐뭐를 물어보다 또는 뭐뭐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또는 뭐뭐에게 투부정사라고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요. call 얘도 마찬가지로 3, 4, 5형식이 다 가능합니다. 뭐뭐를 부르다 또는 뭐뭐에게 뭐뭐를 불러주다 4형식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5형식 이렇게도 되고요. consider는 주로 3, 5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consider 대절 또는 consider ing 이런 식으로 3형식이 오고 5형식으로 쓰일 때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부교재 개별 첨삭을 받을 때 이 consider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주로 형용사가 많이 나와서 뭐뭐를 뭐뭐하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자, 얘네들이 왜 tell을 주의해야 되냐면요. 얘네 자체도 물론 중요한데, 얘네 뒤에 나오는 애들 때문에 항상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였냐면은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라는 거였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 근데 이건 뭐냐면요. 어디까지나 3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3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능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 경우가 제일 많냐면요. 대부분 동사가 웬만하면 3형식 동사야. 3형식 동사가 많아서 그래. 많아서. 자,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4형식이나 5형식에서 주로 쓰이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tell을 당연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패턴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 그냥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작성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써드릴게요. 자, 일단 tell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tol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뭐를 듣는 거겠죠. 이 뒤에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대절이에요. 대절. 그렇죠? 그럼 이게 몇 형식 수동태냐면요. 4형식 수동태야. 4형식 수동태. 그러면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old가 동사고요. 이 대절이 뭐였냐면요. 원래 직접 목적어였던 애야.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뭐뭐라는 걸 듣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라는 걸 듣다. 됐나요? 자, 그리고 give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동사의 given이라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be given. 이 be given 뒤에는 사실 올 수 있는 패턴이 많은데 이것도 좀 뭐랄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목적어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목적어. 그때 이제 이런 걸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given that이라는 그 독립분사 구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교재에서 뭐뭐를 고려해 보면 뭐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given that절 하면서 나왔었을 거야. given that절. 그때는 that절이 직접 목적어였던 애예요.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뭐 분사 구문이니 뭐니 이런 걸로 취급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수거로 암기하는 게 니네 입장에서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given that 하면은 뭐뭐를 고려하면, considering that 하면 마찬가지로 뭐뭐를 고려하면, 그냥 이 정도로 니네가 단어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좋고요. 우리가 어법적으로 접근하면 실제로 be given 뒤에는 그냥 단순한 명사가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보는 거 아니지? 앞에 봐, 앞에. 자, ask. ask는요, 사실 둘 다 많이 오거든요. be asked도 투부정사도 많이 오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건 어렵지 않고 오히려 be asked 뒤에 얘도 이제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데 사실 그냥 목적어가 올 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투부정사라고 요청받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건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이제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면 뭐뭐를 질문받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be asked 목적어가 어떤 패턴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건 그냥 봐봐 어떻게 나오나. 보통 분사구문과 많이 섞어서 나오거든.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나와. when 하고 asked 이렇게 나와. 여기 밑줄 쳐져 있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코테이션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코테이션. 그러니까 따옴표를 쓰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패턴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sk를 써야 되는가, asking을 써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의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아까 말했다시피 ask는 삼형식도 되거든. 삼형식. 그럼 우리가 해석했을 때 이 내용이라고 물어볼 때도 되는 거고, 이 내용이라고 질문 받았을 때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나오는 맥락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이 패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던 이 패턴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문맥과 같이 해석을 해봐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core도 마찬가지예요. ask랑 거의 똑같습니다. 얘도 우리가 수동태로 쓰이면서 뒤에 목적어가 아니죠. 소리. 얘는 보어가 옵니다. 보어. 근데 보어가 오는데 명사보어가 나와요. 명사보어. 이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이 명사가, 목적어는 원래 너네가 알다시피 을을 붙여 해석하잖아. 근데 명사보어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해석을 해보면 돼. 뭐뭐라고 불리우는 건지 아니면 뭐뭐를 부르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너네가 해석을 집어넣어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nsider도 어떻습니까? consider는 보통 아래다 쓸게요. be considered. 그 다음에 이제 보어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형식에서 많이 이제 수동태가 되니까. 근데 이때 주로 형용사 보어가 나오거든요. 형용사 보어. 명사보어는 안 씁니다. 뭐뭐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니까. 원래는 이 형용사 보어 앞에 as를 붙이기도 하거든. consider A as B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요. 어법 시험에서는 잘 안 됩니다. 어법 시험에서는 여기다 as를 써버리면 난이도가 너무 낮아져서요. 보통은 잘 안 써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이 consider에다가 이제 밑줄을 쳐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밑줄 쳐놓는 거지. 형용사 보어에다가.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부교재 풀었을 때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이제 문제의 의도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를 볼 때 이 동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요 패턴으로 풀기는 조금 까다로운 동사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문맥과 해석을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요 5단어의 주의점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에서는 be told 뒤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게 생략되어서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절이 여기까지거든. 문장 끝까지. 그래서 대절이라고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문장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딱히 뭐 문제될 거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네모 괄호를 듣기 원한다. 이런 거니까. 자, 근데 뒤를 봤을 때 여기에서 they are doing a job. 여기서 이제 뭐 they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everyone을 받은 거겠죠. 굳이 여기서 he or she라고 쓸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애초에 everyone이라는 그 문맥 자체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굳이 우리가 he or she 뭐 단수 취급한다고 he or she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의미 자체가 모든 사람이니까 they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So they are doing a job. where?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요.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이 뒤를 보세요. 여기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 view 있잖아, view. 이 view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 이게 count도 근데 마찬가지야. 이 count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응.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가 둘 다 되는 녀석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혼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view가 주어고 count가 동사인지 아니면은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인지 막 이런 혼동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럼 어쩔 수 없이 문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거든. 어법적으로는. 왜냐면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 3인칭 단수잖아. 그러면 얘를 동사로 본다면 동사에 s 붙었고 카운트에 목적어, 카운트 왔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게다가 얘를 주어 동사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views가 주어. 그럼 복수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에 s 안 붙이고요. 이 카운트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카운트는 목적어를 못 봤죠. 어쨌든간. 그러면은 얘를 어쨌든간 주어 동사를 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는 맥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라는 단어는요. 작년에 기출로 많이 나왔던 단어니까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자, 동사 뜻만 알려줄게. 명사 뜻 말고. 동사 뜻이 많이 나왔거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세다라는 뜻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세다 말고. 여기서 세단 아닐 거 아니에요. 뭡니까? 중요하다는 뜻도 있죠. 보통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누군지는 안 밝힐게요. 얘네 누나예요. 자, 얘네 누나라고는 모르잖아. 어쨌든가. 근데 그 친구를 작년에 내신 대비를 했는데 참고로 가자봅니다. 이 누나가. 잘 알아주세요. 작년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단어를 좀 잘 못 외웠었거든. 작년에 시험 볼 때. 근데 이 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 이 요양문에서 그 빈칸 빵빵 뚫어놓고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뜻이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뭘 대입해도 이제 말이 안 맞으니까 다른 걸 답을 골랐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틀렸었는데 사실 이 카운트가 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다. 이것만 알았으면 풀 수 있었거든요. 참고로 여기다라는 뜻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count A as B로 나옵니다. A를 B로 여기다 이런 거. A를 B로 여기다. 그러니까 이 어휘에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진짜 막 기상천외한 막 단어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에서 또 다른 뜻이 나오는 거야.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 뜻까지 여러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중요한 누군가에 의해서, 견해가 중요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중요하다의 뜻일 때는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1형식이에요. 1형식. 그냥 be important를 합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뒤에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완전한 문장에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하나밖에 없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지가 되겠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구분을 하는 방법이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의로 연결해 보면 됩니다. 의. 원래 소유격이 의라고 해석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 했을 때 말이 딱 떨어지죠? 그러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볼게요. 5번도 사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와 있고 앞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뒤는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서 대시라는 녀석 앞에 콤마가 붙었는데 대시라는 녀석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 rain과 snow나 아니면 hail 이 녀석이 그러니까 비나 눈이나 우박이 그러한 것이 그 공기를 정화한다라는 맥락이 더 적절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대시라는 녀석이 앞에 있는 요 녀석을 받아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구나. 그런데 계속적 용법이니까 that을 못 쓰겠구나. 이 정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뒤를 봤을 때 purify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쓰면 되겠습니다. 사람 아니니까요. 됐나? 자, 그래서 1 테스트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진도는 사실 이제 다 나간 걸로 기억해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편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로 해온 부분은 저랑 이따가 이제 개별적으로 첨삭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몇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말하자면 이 실전 모의고사를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재 실력에서.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답 찾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왜 얘가 정확하게 정답이고 왜 얘는 정답이 아닌지, 얘는 왜 어법상 맞고 왜 얘는 어법상 어색한 건지,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지, 그 과정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했죠. 그 과정을 여러분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를 볼 거고요. 84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한 문제부터 가볼게요. 간단한 문제. 여기 다 지울게요. 우선은 선택형 어법입니다. 제가 뭐 늘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 어법 유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선택형 어법, 그 다음에 밑줄형 어법.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죠. 선택형 어법이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어법을 출제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제 의도를 아니까 사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출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밑줄 같은 경우는 얘랑 뭘 비교하라는 거지? 라는 이제 이 출제 의도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심지어 밑줄어법은 또 보기가 5개잖아. 얘는 이제 보기가 3개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제가 어떤 과정으로 푸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자, 지금 A가 여기에 있습니다. others와 the others 자리에. 그럼 쌤은 일단 여기가 시작되는 문장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죠. Y부터. 그럼 저는 여기부터 구문 분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딱 했을 때 완전한 문장 나왔구나. 그러면 쌤은 완전한 문장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슬래시를 그냥 쳐버립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about 다음에 others, the others 그냥 단순하게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쓰라는 거구나. 일단 여기까지 파악을 했어요. 가볍게. 물론 이제 이 문장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뭐 굳이 구문 분석을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여튼간 그럼 이제 우리가 others와 the others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others는 다른 것들이고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냥 뜻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것들, 나머지 싹 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10대들이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10대들이 왜 그렇게나 무서운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느냐라는 거겠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싹 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정대명사에서 덜을 붙여야 되는 경우는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범위가 제한적일 때입니다. 범위가 제한적. 말이 좀 애매한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얘는 범위가 제한적일 때예요. 미리 말하면 정답은 others예요. 자,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가장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가장 쉬운 버전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우리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다. 그래서 뭐 몇몇은 축구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축구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이때는 우리가 50명이라고 이렇게 뭔가 범위를 제한하고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썸과 디아돌들을 쓰겠죠. 근데 이거는 뭐야? 중딩 수준이야. 중딩 수준. 고딩 수준에서 그렇게 안 내겠죠. 고딩 수준에서 내는 디아돌들은요. 정확하게 숫자로 준다기보다는 상황으로 알 수 있게끔 내요. 상황으로 알 수 있게끔. 그 상황으로 알 수 있게끔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아더나 디아돌들을 쓰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달리기에서 1등 했다. 이런 경우. 그럼 여기서 내가 달리기를 몇 명과 했는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1등을 하려면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싹 다를 제쳐야만 내가 1등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나머지 싹 다라는 이 others의 의미와 부합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거야. others는 또 다른 거고 the others는 나머지 싹 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이걸 대입해서 하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냐면요. 이 디아더라는 거는 이 디아더나 어나더나 이런 거를 방향성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 방향성. 방향성이 뭐냐면 이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보통 one 쓰고 디아더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단수 버전에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보통 대상이 두 개일 때 one 디아더를 쓴다. 뭐 이렇게 너네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약간 수학 얘기해서 미안해. 수학에서 1차원 그래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1차원 그래프. 그러니까 1차원상의 그래프에서 내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왼쪽 아니고 오른쪽밖에 없잖아. 방향이 1차원이니까 뭐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방향밖에 없죠. 그럼 이쪽을 우리가 one way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는 the other way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the other라는 게 반대라는 개념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반대. 우리가 방향성을 말할 때 실제로 반대 방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그 땅콩 때문에 뭐 이제 불만이 있어갖고 이제 거꾸로 다시 간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the other way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만약에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another를 쓴다. another는요 얘들아 갑자기 차원이 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약간 3차원으로 와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가는 느낌이야. 그럼 이렇게 가다가 another way면은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어떻게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another의 개념. the other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게 맥락적으로 맞기 때문에 others가 많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서연아. 죽을 뻔했어. 앞에 봐. 자, 그 다음에 B번 넘어간다. B번은요 너무 쉽죠? 그렇죠? 딱 보자마자 답이 보이지 않아? 보자마자, 그치? 막 여기 날 골라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답이 쓰여 있죠. 그치? 연우야. 답이 뭐야? B번에? 왜요? 필이요. 너는 지금 찾았지? 지금 찾은 거야, 임마. 그렇지. 필이요, fail.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뭐였어? 지금 이거 푸는데. 그렇지. 됐어요?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역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them과 themselves 하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제기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제기대명사는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 them 또는 themselves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굴까? 누굴 것 같아? 맞춰보세요. 누구일까? 누구? people? 요거요? 자, 준서는 이거래. 내가 그러면 후보를 줄게요. 후보.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지? 후보. 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뭐 요 정도. 자, 1, 2, 3번. 자, 우리 준서는 1번. 자, 또 딴 사람들. 3번? 그래? 채윤이는 3번이래. 또 아윤이는 몇 번인 것 같아? 야, 확률 3분의 1이야.
사실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2분의 1이에요. 자, 어쨌든. 응? 1번, 2번? 1번, 2번 뭐? 아, 둘 다라고요? 아, 말하면 어떻게 정답을. 아, 저 아무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뭔 거 같아요? 뭔 거 같아요? 2번이요? 요건 거 같다? 의미상의 주어? 자, 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가 1번 또는 2번이라면요, 정답이 댐샌드즈가 돼야 돼요. 똑같은 대상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의미상의 주어는 3번입니다. 그래서 댐이 됩니다. 얘와 얘는 동일인물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야 되는 의문점. 아니 쌤,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 아니에요? 얘가 주어잖아. 누가 봐도. 또 대절의 주어 누가 봐도 얘잖아. 사실 얘네들은 똑같은 대상이죠. 둘 다 피플이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잖아. 뭡니까? trust의 목적어잖아.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왜 의미상 주어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을 미리가 딱 들으면은 보통 이 친구들이 뭘 떠올리냐면 for 목적격, of 목적격 이런 것만 떠올려. 투부정사 때문에 그래. 이 투부정사. 응.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준동사의 주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됐고요. 우리 오형식 구조 있죠. 요 구조. 오형식 구조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무슨 관계? 주술 관계라고 우리가 부르죠. 주어 동사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 이 목적격 보어의 의미상 주어는 얘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우리 뭐 쉬운 예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봐. I want you to be a teacher 이랬어. 그러면 나는 네가 선생님이 되길 원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내가 되는 거야? 너가 되는 거야? 너가 되는 거잖아. 반말이냐? 자, 농담이고. 어쨌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to be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얘라고 얘. 이 a teacher의 주어는 요 녀석이라고. I가 아니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형식 구조에서는 항상 이 목적어가 이 뒤에 나와 있는 놈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용한 문제였던 거야. 이 C는요. 근데 이 trust 부분 어떻습니까?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고 뭐야? 그래서 그러면서 about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입니다. 됐어요? 응. 이러하게 이제 이 오형식 구조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단순하게 풀 수도 있어. 그냥 해석해 봐도 되는데 근데 해석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제기대명사는 분명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쓴다. 그냥 이렇게만 배웠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얘랑 똑같으니까 댐살 부지겠지 뭐 이렇게 이제 풀다가 다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저동고 2학년에서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형식 구조에서 항상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에 여기에서 이 녀석이 의미상 주어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기대명사라든가 이런 연관성 문제로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와요. 고2까지도.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Others feel them.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좀 간단한 문제 알아봤으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것도 봐야겠죠? 3번 한번 보자. 3번. 밑줄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제가 늘상 말하는 그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빈 공간이 많으니까 또 한번 써보자면 동사 관련, 절 관련,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대 부사, 그리고 이제 우리 부록으로 껴있는 전치사 대 접속사도 있죠. 사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 요 유형에서 다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형용사 부사, 동사, 절 관련,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동사 관련. 됐어요? 다 나왔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perfectly.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문제 의도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죠? 자, 그럼 한번 구문 분석을 해봅시다. 법부터 보면 돼요, 얘들아. 여기서 문장 끊겼으니까. 이 universal advice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bout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되겠네. can actually be 동사 나오네요. 됐어요? 뒷부분은 안 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껴 있습니다. 지금 수식어가.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형용사라면은 일단 보어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C에 대한 보어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얘가 수식어라면은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뭐 없죠 명사가?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는 탈락입니다. 따라서 나오는 게 뭐야? 부사밖에 없어요. 부사. 완벽하게 똑바로 앉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수식 관계가. 즉 뒤에 나와 있는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볼게요. 얘들아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잖아. 원래 우리 푸는 방법 내가 이렇게 말했었다. 잘 기억해봐.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구문 분석을 해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사 자리가 맞다면 시제일치, 수혜일치, 태, 자타동사 이런 걸 따져라 라고 했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분사 쓸래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팁을 줄게요. 팁.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팁인데요.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요. 거의 웬만하면 둘 중 하나야 문제가. 웬만하면. 자 첫 번째 이거 여기다 써줄게. 써줄게요. 자 비동사 밑줄이잖아. 비동사 밑줄. 그러면은 얘는 문제 의도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스위치야. 첫 번째는 스위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동사 문제. 웬만하면 이 둘 중 하나예요. 웬만하면 고등부 과정 기준입니다. 웬만하면 이 둘 중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됐어요? 자 스위치란 건 당연히 was 쓸래, were 쓸래 이거겠죠? 즉 부문 분석 잘해서 주어 잘 찾으면 돼요. 끝이죠? 대동사라면은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를 대신하는 건지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건지 요걸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여기부터 시작이네요. Until recently 쓰시고 바로 치고요. The conventional wisdom 얘가 주어겠네. About sitting on chairs 전명구 나왔네요. 그럼 뭐 여기 동사다이고 뭐 대신할 동사도 없네 앞에.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일단 대동사 문제는 아니야. 대동사는요 보통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was 같은 데 이렇게 밑줄 쳐져 있잖아. 그러면은 앞에 최소 주어 동사 하나는 나와줘야 돼. 최소. 그래서 이 동사를 대신하는 거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대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즉 얘는 대동사 문제는 아니다. 그냥 단순한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다. 근데 왜 써?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치로 문제될 게 없죠. 됐니? 간단하죠?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절관련 나왔네요. 절관련이면은 일단 완수불명. 일단 자 그럼 앞에부터 볼게요. New research 주어 나왔고 reveal 드러냈다 동사 나왔습니다. 뭘 드러냈는데? 목적어가 빠져있죠. 이걸 빼고 봐봐. 이걸 빼면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면 명사가 와야겠죠? 그러면 이 대절 이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명사절의 역할을 해야 된다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reveal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3번의 문제의도는 뭐겠어요? 됐을래 아니면 왔을래 이거밖에 없겠네요. 명사절 접속사 됐을래 관계대명사 왔을래 이거겠죠? 그러면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대시 맞겠고 불완전한 문장이면 what을 써야겠네요. 뒷문장 구문 분석이 중요하겠습니다. 뒤를 봤을 때 sitting upright for long periods of tim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대절의 주어. 자 대절의 동사 can actually trigger 실제로 유발한답니다. chronic back pain을요. 목적어. 삼형식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됐나요? 제가 이제 원하는 풀이 과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아마 앞부분 구문 분석을 건너뛰고 뒤에가 완전하니까 됐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앞문장 구문 분석을 했더니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명사절이 와야 된다. 그러면은 뒤에가 완전이면 대시고 불완전이면 관계대명사 와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과정이 이거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과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causes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녀석이 동사 형태죠. 그러면 여기가 동사가 맞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요. 시작 지점이 여기예요. 문장이 좀 길죠. 그래서 구문 분석을 아주 잘해야겠습니다. 자, several studies have found 대절 나옵니다. 자, 그럼 대절의 주어 동사 봐야겠죠. One recommended 90-degree sitting posture까지가 주어겠네요.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죠. 자, put 대절의 동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train. 원래 이게 put strain on이라는 게 이제 수거가 있는데 여기 85페이지에 나와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아예 put strain on 있나? 아 그냥 건너뛸게요 일단 묻죠. 그 다음에 on the lower back 전면부. 자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end나. 이 end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오버타임 어차피 부사니까 필요 없잖아. 얘 빼고. 그럼 end 뒤에 cause가 나왔다는 것. 이 4번 문제의 의도가 뭐냐?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cause와 짝을 지을 수 있는 애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자고요. 뭐 뒤에 앞에 뭐 ing나 뭐 pp나 아니면 뭐 동사원형 뭐 이런 게 나왔는지 보자고. 한번 볼까요? 이 sitting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앉는 자세 이런 뜻이니까. 그럼 얘는 대상이 아니고. 일단 요 녀석 하나. 없어요. 없어. 짝을 지을 만한 애가 애초에 얘밖에 없어. 자세가 이렇게 하고 이 자세가 고통과 데미지를 유발한다. 이거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짝이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 4번. 그럼 뭐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겠네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답이 나오나? 자 일단은 동사원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동사원형을 쓰려면은 진짜 동사거나 아니면 뭐 앞에 뭐 사역동사라든가 조동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So, experts now say. 자 일단 say 동사 여기 나왔다. 여기에 대생략된 거고. It is best to sit 하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가주어 진주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여기가 진주어겠고요.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여기에는 대시 생략돼 있는 거고 어쨌든 동사 하나 나왔어. 여기 뒤에도 동사가 나왔어. 요 동사와 요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대시예요. 대. 그렇죠? 그 다음을 봐봐. To sit with the chair back adjust at a slight recline. 이 while이야 안 볼게요. 자 한번 봐봐. 얘가 지금 동사형인데 얘가 동사형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이 사이에. 그렇죠?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아 일단 얘는 동사 자리 아니야.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내가 풀이법 원래 정석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 분석을 했어.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준동사 뭐 써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준동사 뭐 써야 돼? 자 그럼 준동사 뭐 써야 돼?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찰나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뭐예요? with 분사구문. 요거죠. 됐어요?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되면서.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with라는 녀석을 통해서 with 분사구문이니까 이 녀석이 뭐뭐 한 채로 또는 이 녀석이 뭐뭐 된 채로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겠죠. 결국에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ing/pp/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단순히 고르라고 한다면 그냥 끝났어. 정답 5번 나왔으니까 끝났어. 근데 우리 고쳤어야지. 자, adjust가 무슨 뜻이야? 적응시키는 거죠. 뭔가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adjust는 기본적으로 뭐뭐를 적응시키는 거, 뭐뭐를 조절하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렇죠? 뭐뭐를 조절하는 거니까 뭐뭐를. 그렇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능동일까 수동일까? 수동이겠죠. 그래서 adjusted. 되니? 이렇게 풀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 의자 백 뒷부분이겠죠. 여기 뒤에 받침 부분. 그 부분이 조절되면서. 되니? 해석도 적절하네요. 의자 뒷부분이 지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조절되는 걸 테니까. PP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푼다고만 한다면요, 한 30초면 풀 수 있는 되게 쉬운 문제이지만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쭉 설명을 해봤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실전 모의고사 2회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전 모의고사 2회. 자, 2회에서 선택형은 안 할게요. 그냥 우리 그 푸는 문제, 그러니까 밑줄형 어법만 하자. 3번부터 보요. 3번. 87쪽입니다. 3번. 자, 마찬가지로 문제의 의도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자, 우선은 우리 여기 어떤 거 나왔는지 좀 살펴보자. 대명사, 절관련, 그 다음에 절관련, 그 다음에 얘는 좀 솔직히 말하면 왜 냈지?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뭐 굳이 따지면 대명사긴 한데 내가 말한 대명사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명사는 이제 수일치냐 격일치냐 이건데 네, 뭐 솔직히 왜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번 동사관련 됐죠? 자, 이 정도로 해갖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스에 밑줄 쳐져 있네. 보통 우리가 대명사 문제 낼 때 어스에는 밑줄을 잘 안 쳐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디다 밑줄을 많이 치냐? it이나 then에다가 밑줄을 많이 칩니다. 그게 애매하니까 범위도 훨씬 많고요. 근데 어스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는 이건 뭐 단복수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남는 문제, 그러니까 스위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어스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격의일치, 즉 목적격 쓸래 또는 소유대명사 쓸래 아니면은 목적격 쓸래 제기대명사 쓸래 이거밖에 없어. 문제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밑줄인 거죠. 이게 사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have you noticed that 대절부터 봐야겠네. 자, 대절의 주어 위 나온다. tend to sense others based on their behavior but tend to. 얘들아, 이 tend to가 얘가 누구랑 짝이야? 여기 나왔잖아. 그렇지? 이렇게 병렬이죠. 그럼 이 tend 앞에 생략된 거는 당연히 위랑 위가 생략된 거겠죠. 그럼 여기에 위, 얘, 위 똑같네. 그럼 뭐야? 1번 밥 나왔네요. ourselves. 제기대명사가 되겠죠. 됐어요? 단순하죠, 되게. 응. 그러니까 병렬 구조랑 나름 이제 섞어서 문제를 내긴 한 건데요. 그래봤자 문장 난이도 자체가 낮아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 and these are what 절 나왔네. 자, 앞에 주어 동사 나왔고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됐을래 왔을래 이거입니다. 자, 그럼 뒷부분을 봤을 때 답이 바로 나왔어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use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요. 딱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면서 동시에 보호, 즉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what밖에 없겠죠. 그래서 2번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even in cases where 하고 나왔는데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관계부사 할 때 이 관계부사가 when, where, why, how가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where예요. where. 왜 그러냐면 이 관계부사 where는 쓰이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우리가 흔히 이 where의 이제 선행사 있죠. 이 선행사가 주로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장소가 나오거든요. 장소. 그렇지? 근데 이게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추상적 상황도 가능하거든요. 추상적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장소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인 장소. 근데 이거 말고 추상적인 상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상황. 우리가 이제 영어로 쓴다면은 situation이 되겠죠.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가 올 수도 있겠죠. 케이스와 같은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얘네만 가능한 것도 아니야. 겁나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수능 특강 수준에서 이제 관계부사 외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소꿉놀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 소꿉놀이. 그러면 그 소꿉놀이를 꾸며주는 관계사로서도 관계부사 외어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꿉놀이라는 거는 그 놀이하는 상황인 거잖아. 상황.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 상황을 꾸며줄 때는 우리가 사실상 관계부사 외어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단순히 생각해서 앞에 장소 안 나왔네, 케이스네, 장소 안 나왔네, where 틀렸어 이러지 말라고요.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애초에 고등부 수준에서 그런 문제 안 내요. 앞에 장소니까 장소 안 나왔으니까 위치 써야 돼. 이런 문제 안 낸다고. 이거는 중딩 문제야. 중딩 문제. 어디까지나 고딩 문제는요. 구문 분석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적절하냐가 아니라 뒷문장이 완전하게 나왔느냐를 점검하는 문제라고 너네가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my actions produce negative consequences 목적어 완벽한 문장 나왔죠? 그러니까 외우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이놈의 디즈.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보죠.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 may continue to use these intentions. 딱 보니까 이거네. 가리키는 게. These intentions.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겠죠. As a basis for assessing myself.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반으로서 이러한 의도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할 거랍니다. Others, of course. 물론 다른 사람들은 don't have access to these intentions가 되겠네요. 그럼 이러한 의도에 접근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these가 가리키는 건 뭐 얘네. 그렇죠? 그럼 그냥 진짜 단순한 대명사였네요. 진짜 단순한 대명사. 뭐 굳이 따지면 스위치 문제라고 봐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디스 쓸래, 디즈 쓸래 뭐 이런 거. 근데 이 문제 출제자에게 죄송하지만 너무 허접합니다. 안 내요 나 같으면.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누가 봐도 병렬 구조 문제죠? 엔드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병렬 구조 난이도가 너무 아쉽네요. 문장 시작이 여기야. without이야, without. 그렇죠? 그럼 여기부터 콤마 여기까지 한 덩어리겠지 뭐. 그렇지? 그럼 여기 having ing 있잖아. 앞에 형태를 볼까요? sharing 얘밖에 없잖아. 짝지을 해봐. 얘 말고 누가 있어? 없어. ing 끝. 겁나 쉽죠. 뭐야? 겁나 어색한 문제. 됐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근데 사실 1번은요 이게 문장이 좀 짧아서 그렇지 저는 이 내는 방식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는 방식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문제가 쉬웠던 게 tend to assess와 tend to assess 이게 이제 같은 패턴으로 나왔으니까 쉬운 거였거든. 근데 이런 같은 패턴이 아니라 조금 병렬 구조를 이용해서 다른 패턴으로 냈더라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tend to를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앞에 나와 있잖아. 이거 굳이 뭐 tend to assess 이거 앞에 나와 있는 거 굳이 똑같은 거 쓸 필요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낸 사람이 그렇게 쓴 거 어떡해. 네.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없애버리고 뭐 이 콤마도 없애버리고 그냥 벗으면서 뭐 us 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구문 분석도 되게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겁나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말 쉬었다 할까? 아니 쉬었다 할까 했는데 요도만 끄덕끄덕 했고 나머지는 이제 끄덕끄덕 안 했으니까 이제 그냥 안 쉬는 걸로 동의한 걸로 생각할게요. 자, 왜? 뭐 너는 씨 여태까지 쉬었잖아. 이선영 그지 같은 거 이러고 있어. 알았어. 그만 쉬었다.